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 이불 덮고 서로 사랑하라. 젊은 날의 우리에게 그 말은 달콤한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서너 번 변하고 나이 60을 바라보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맹세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목을 조르는 족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남편의 천둥 같은 콧꼬리 소리에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아내의 예민한 뒤척임 때문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해 가슴이 답답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부부는 무조건 같이 자야 한다는 낡은 고정관념 때문에 서로를 지겨워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억지로 좁은 침대 위에서 등을 돌린 채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냉철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모여든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떤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배우자를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 왜 중년 부부가 과감하게 각방을 써야만 하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현실적인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당신만의 독립된 영토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부부가 각방을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잠버릇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건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내 몸이 성하고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 우리의 몸은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수면 패턴이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야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잤지만 갱년기가 지나면 작은 소리, 미세한 빛 하나에도 잠이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배우자가 탱크 지나가는 소리로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린다면 그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골이 파트너와 함께 자는 사람은 하룻밤에 평균 1시간 이상의 수면을 손해본다고 합니다. 이게 1년이면 365시간이고 10년이면 3600시간입니다. 이 엄청난 시간을 고문당하듯 잠을 설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온몸이 아픈 것은 기본이고 뇌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서 별것 아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옆에 누운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고 원수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잠을 못 자서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며 나이든 부부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각방은 남남이 되는 이혼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의 수면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서 다음날 아침에 개운한 얼굴로 웃으며 마주하기 위한 긴급 건강 처방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푹 주무셔야 낫습니다라고 처방해 주듯이 각방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내가 살아야 배우자도 챙길 수 있는 법입니다. 각방을 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비감이 완전히 사라진 관계에 다시금 존중을 풀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익숙함은 경멸을 낳는다고 아주 뼈아픈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너무나 무례합니다. 좁은 안방에서 수십 년을 맞대고 살다 보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게 됩니다. 트림하고 방귀 뀌고 늘어진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적나라한 모습을 매일 보는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설렘이나 인간적인 존중을 느끼겠습니까? 그저 지겨운 룸메이트 혹은 내 인생을 귀찮게 하는 짐짝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각방을 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간이 분리되는 순간 배우자는 내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타인이 됩니다. 할 말이 있을 때 벌컥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도 돼? 라고 묻는 그 작은 절차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부부간의 예의를 되살려줍니다.
놀랍게도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한방을 쓰는 부부보다 사이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낮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밥 먹을 때나 거실에서 만날 때만 대화하기 때문에 피로에서 오는 쓸데없는 말다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붙어 있어서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는 것보다 잠시 떨어져서 서로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이 부부관계를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약간의 냉기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숨구멍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죄책감이라는 가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방을 쓰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사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남들이 보면 이혼 직전이라고 수군대지 않을까? 하는 남들의 시선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억지로 한방을 쓰면서 매일 으르렁거리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더 큰 고통이자 불효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각방을 쓰면서 각자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낮에 활기차고 다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각방 쓰더니 사이가 더 좋아지셨어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은 내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서 내가 어떻게 자든 남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부부 생활을 청산하십시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한 침대보다는 실속 있는 2개의 침대가 100번 낫습니다. 체면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잠과 행복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이유이자 당신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각방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갈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아이들의 부모로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안방에 들어가도 온전히 나 혼자 있을 공간이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눈치를 보고 아내는 주방 구석 식탁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품격 있는 노후입니까? 이제는 되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각방은 단순한 잠자리의 분리가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꾸민 방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확보하는 혁명입니다. 배우자 눈치 안 보고 스마트폰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일기를 쓰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찌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방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배우자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빛나기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24시간 내내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2개의 튼튼한 기둥을 보십시오. 그 기둥들이 딱 붙어 있으면 지붕을 받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야만 거대한 지붕을 무너지지 않게 받칠 수 있는 법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건강한 거리가 있어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숨막히십니까? 밤마다 잠을 설치며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싹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더 이상 참지 말고 조용히 베개를 들고 다른 방으로 가십시오.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닫고 온전히 혼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 낯선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로 자면 더 애틋해집니다. 멀리 떨어져야 그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중년이 지켜야 할 부부의 진짜 품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답답했던 가슴을 뚫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는 혼자 잔다라고 남겨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스스로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 고독의 품격이 당신의 자유로운 삶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